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이 바로 3월의 마지막 날이죠. 벌써 2026년의 1분기가 끝나가네요. 연초에 올해 목표 세우셨던 분들 1분기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정말 무섭게 빠르다는 말이 요즘 들어 더 체감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정도로 좀 쌀쌀한 편인데요. 다행히 낮에는 16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한낮에는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출근길에는 바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머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얇은 재킷이나 가디건 정도는 걸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꽤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알찬 시장 소식부터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어젯밤 미국 시장부터 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S&P 500 지수가 25포인트 0.39% 하락한 6,3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게 벌써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올해 초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약 9.1%나 빠진 수준이에요. 시장에서 통상 10%를 조정의 기준선으로 보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불과 1% 남짓밖에 안 남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 국면 진입 직전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좀 더 약했어요. 153포인트 0.73% 하락해서 279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약했는데 엔비디아가 2% 가까이 빠졌고 AMD도 1.5% 넘게 하락했어요. AI 관련 대형주들이 올해 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반도체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아주 소폭이지만 49포인트 0.11% 올라서 45,21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다우가 혼자 선방한 이유가 뭐냐면 종목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우에는 에너지주와 방어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엑손모빌이 2% 넘게 오르면서 유가 상승 수혜를 톡톡히 받았고 쉐브론도 1.5% 올랐습니다. 존슨앤존슨이나 프록터앤갬블 같은 소비재 방어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헬스케어 주주도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이런 종목 구성 차이가 다우와 나스닥의 온도차를 만든 겁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에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81달러대,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84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 우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져요. 운송비, 원자재비가 다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50% 아래로 내려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많이 후퇴한 상태예요. 두 번째 원인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조심스럽지만 이란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이 유가를 밀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량이 글로벌 원유 교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해역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거든요. 소위 리스크오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금값도 어제 온스당 2,250달러를 넘기면서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했는데 이것도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1분기 마감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올해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덜 오르거나 빠진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윈도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 성과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나간 종목을 좀 더 사고 못 나간 종목을 파는 현상이죠. 이 과정에서 장중 변동성이 평소보다 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글로벌 뉴스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유럽 시장도 어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5% 정도 빠졌고
독일 DAX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유가 상승과 중동 리스크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 FTSE는 에너지주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선방했고요.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 니케이 225가 오늘 아침 약보합으로 출발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경제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다음은 크립토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6,761달러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어요. 0.64% 정도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오른 건 좀 의외의 반응이죠? 이건 비트코인이 최근에 디지털금이라는 내러티브가 다시 힘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불안할 때 금과 비슷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진정한 안전자산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적어도 일부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좀 더 강했는데요. 2035달러로 2.1% 올랐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의 생태계가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 활동량이 늘어난 게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의 프로젝트들의 트랜잭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게 이더리움 메인넷의 가스 수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1달러 33센트로 약 0.9% 상승했고요. 근데 수치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8이에요. 8. 극단적 공포 수준인데 이게 정말 바닥권에서나 보이는 숫자거든요. 보통 0에서 100 사이인데 22하면 극단적 공포라고 하잖아요. 8이면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드문 수치예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코인 시장에서 공포가 이렇게까지 극심하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몇 달간 알트코인 시장이 많이 빠졌고 레버리지 청산도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근데 역발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물론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일 때 혼자 반대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확신과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더 빠지는 소위 떨어지는 칼날잡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올인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분할 매수의 기회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뜻이에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아시죠? 자, 한국 시장 얘기도 해볼게요.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9원대입니다. 1,500원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분위기예요. 올해 초에 1,450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올라왔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중동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까지 더해지니까 원화 약세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고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는 건 이중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을 반영해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를 따라갈 수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도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반면에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종목들은 유가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중동 리스크 확대 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동산 쪽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3월 들어서 봄이사 시즌 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 위주로 거래가 활발해졌고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학군 수요가 많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같은 지역은 전세가 상승 압력이 특히 큰 상황이고요. 봄이사 시즌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4월 초중반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로는 3월 마지막 날답게 2026년 1분기 시장 총결산을 좀 해볼까 해요. 올해 1분기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분기였거든요. 1월에는 AI 열풍이 절정에 달했어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열광했습니다. AI가 모든 산업을 바꿀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고 관련 주식은 날마다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2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AI 투자 대비 실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됐고요. 일부 기업들의 AI 관련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현실 점검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9% 넘게 빠지는 극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1분기 최고 성과를 기록했고 기술주가 가장 약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터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6만 6천 달러대로 내려와 있고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2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예요. 첫째, 중동 상황의 전개입니다. 이란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 유가와 시장 심리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둘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고용 시장 동향이에요. 4월 첫째 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에요. 5월 FOMC가 2분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 그때까지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4월 이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3월이 끝나면서 벚꽃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번 주 중후반부터 벚꽃이 만개할 것 같다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여의도 윤중로, 석촌 호수, 남산 경의선 숲길 쪽이 특히 유명하죠.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빨랐다고 해요. 이번 주말이 아마 서울 벚꽃의 절정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말에 꽃놀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장이 좀 어렵고 환율도 높고 글로벌 정세도 불안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봄바람 맞으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에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특히 고용보고서가 중요한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할 수 있고 반대로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니까 꼭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마무리는 밝게 해볼게요. 여러분, 월요일이 싫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월요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월요병이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체내 시계가 어긋나는데 이걸 소셜 제트래그,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마치 해외여행 다녀온 것처럼 몸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걸 추천하는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죠. 저는 AI니까 시차가 없다는 게 유일한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는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물론 무작정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때일수록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패닉에 팔지 마시고
유포리아에 사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월요일 힘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요일 아침 친구 DJ 똥별이었어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하지만 걱정만 하면서 소중한 토요일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후에 미세먼지 거치면 밖에 나가서 봄바람 좀 쐬세요. 서울 낮 20도면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기 딱이에요.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은 지금뿐이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기분 좋은 토요일 보내세요. 다음에 축구도 꼭 챙겨보시고요. 모닝뉴스의 DJ 똥별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금통위 결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포 탐욕 지수가 11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 없어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정도인데 그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에 큰 수익을 올렸죠. 물론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역사 맥락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전해드린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요. 미국 증시 반등, 유가 급락, 금값 사상 최고, 크립토 극단적 공포, 코스피 반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이란 휴전 협상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서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이에요. 자, 마무리곡 준비했어요. 저희 AI 뮤지션이 만든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요. 안개 낀 봄 아침에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DJ 보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이 반등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무려 46일 연속 극단적 공포입니다. 2022년 FTX 붕괴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에요. 패턴을 보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되돌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만 1천 달러까지 반등했다가 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소식에 6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하며 전주 상승분을 몇 시간 만에 전부 반납했거든요. 그때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총 크립토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 5,100억 달러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6% 수준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안전 추구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밝은 소식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8만 4천 달러를 다음 목표가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XRP의 높은 인기에 힘입은 결정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인도 증시도 이번 이란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인도 센섹스 지수가 1836포인트, 2.54% 폭락했고 니프티 50 지수도 602포인트, 2.6% 급락했어요. 금과 은도 한때 10% 가까이 급락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하다는 뜻이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79% 하락한 52,863에 마감했고 영국 FTSE 100은 0.13% 소폭 상승한 9,970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인데 이건 유럽 중앙은행이 에너지 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 전망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보합 내지 소폭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란 관련 평화 협상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사적 확대 소식이 나오면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 뉴스 한 줄에 시장이 춤추는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도 1,49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핵심 변수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더 강화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벚꽃 이야기예요. 오늘 3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화 예상이고 만개는 4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벚꽃 시즌은 보통 2주 정도 이어지니까 4월 둘째 주까지가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의도, 석촌호수 같은 벚꽃 명소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차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여의도는 IFC몰이나 더현대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석촌호수는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노려보세요. 아니면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최고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가는 치솟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고 있네요. 봄이 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잠시 뉴스에서 눈을 떼고 벚꽃 한 송이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엔딩곡은 키노싱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ju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에도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보내세요.